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근로기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되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32조, 제가 이제 헌재에서 나온 요 법전을 쭉 보고 있는데, 헌법 32조를 보면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권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 등을 가진다. 그죠?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를 한다. 근로를 한다는 것이 뭐 권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라는 것이 일을 하는 건데 노역이 고대나 중세에는 노역이었다. 그래 볼 수 있겠고 근로라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근대에 와서는 국가 또는 공권력을 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는 약자인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생존권으로서의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독립하면서 등에서 그래서 근로권의 정립은 현대 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고 노동관계법도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의 원리에 기초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실천적 법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의 출발점을 둬야 된다. 예, 성낙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로에 관련된 조언은 근로의 권리, 노동상권, 근로의 의무 조항. 근데 기본권 중에 사회권에 관련된 일련의 헌법 규정은 근로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 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 장애자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를 보호받는다면 돼요. 그리고 국가는 재해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태원 사건 이후에 이 34, 6항에 국가는 재해 예방을 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는 누구냐? 근로자는 누구냐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임금, 급여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로자는. 사용자는 누구냐?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제 대칭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라는 것은 정신노동도 있고 육체노동도 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의 권리라는 것이 헌법 34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육체적,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의 권리로 볼 수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정부가 제3조에서 정부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력의 수요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의무. 쭉 정부의 업무를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의 권리, 이것이 근로의 권리라는 것, 이 근로의 권리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생존권적인 성격이 강하다. 여기 사회권적 기본권이 들어있으니까 생존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이 보장되느냐? 글쎄요,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국가가 노동자에 대해서 직장에 존속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문제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의 주체는 누구냐? 근로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니까 이것은 자유권인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니까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근로의 권리, 사회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권리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임금을 받을 권리 그런 것이야 물론 네, 국민이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잘 안 바꿔졌습니다. 네, 국민의 권리다. 임금을 받을 권리 이런 거야 뭐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 근로 권리의 주체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헌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국가는 고용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니까 근로의 기회 제공을 해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야, 내 직장을 만들어내라. 존재가 국가라는 존재는 나에게 직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실시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 일한다고 하면 5, 8에 40,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으니까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8시간,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 주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초과되도록 모방하며 별도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예, 일을 아니 근로자도 더 열심히 더 50시간 하려고 하고 사용자도 더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죠. 근로시간을 이걸 더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를 보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주일을 하루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이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 주는 48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산업계에서는 뭐 과도한 것이다. 과도한 것이라서 48시간 50시간 하고 그다음에 적게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리해고가 있죠. 정리해고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이제 근로기준법 24조에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경영상 위기에 처할 경우가 있으니까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헌법에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연소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렇죠. 최저 연령은 15세로 되어 있습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5세 미만인 사람
이전에는 나이 어린 사람들도 하도록 했었는데, 15세 미만, 15세 미만. 옛날에 13세에서 1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국가 유공자, 상위 공경, 전몰 공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기를 부여받는다. 차별 대우의 금지,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죠. 될지 안 될지 어떤 부분은 대충 다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 해서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아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 성별, 종교, 사. 헌법에는 성종사로 되어 있는데 성별, 종교, 사. 국적이 하나 더 들어갔죠. 국적이 하나 근로기준법에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도 성별, 연령, 종교, 조건,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혼인 퇴직제 그런 건 위헌이죠. 근로삼권은 이제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말하는데 사회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근로자는 노동사건의 향유자는 근로자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면 그 직업이 뭔지 불문하고 임금, 급료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다. 그렇죠. 사용자는 대칭되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죠.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불법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 관한 헌재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관여한 사건인데 2008년 3월 말일 날 제가 법무과장으로 있을 때 장관 명의로 의견서를 냈는데 2008년도 3월 말일을 냈는데 7년 3개월이 지나서 선고됐습니다. 제가 이때 주장하기로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퇴거의 대상이지 사회권적 기본권을 할 수 있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주체가 이 사회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이지 인간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주장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특별한 설치를 하지 않고 출국 관리 법령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라는 이런 설치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아니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민영 대법관이 이렇게 했습니다. 임금 등의 금전적 청산,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 등 위협한 고용의 결과이긴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기왕의 근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 주장입니다. 근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애당초 정상적으로 취업할 근로에 해당할 수 없고 이미 취업한 사람조차도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의조법상의 근로자격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자동 취득하거나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마당에 근로관계가 성립 혹은 계속될 것을 전제로 단체 교섭이나 단체 활동, 협약의 체계를 통하여 하는 자체가 의문이다. 결국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 자격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영 대법관 요분께서는 제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해서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노조법에 보면 부당노동행위라고 있는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개념을 쭉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대단한 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 단결을 해야 노조를 만들어야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겠죠. 단체 교섭은 그렇게 단결한 후에 단결권에 기초하여 결성한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노동쟁의 발생기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노동쟁의를 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하고 법에 의하면 징계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의 당사자가 주장을 관찰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서 사보타지, 파업, 스트라이크, 사보타지, 보이콧, 피켓팅 이런 이 상세한 것은 근로기준법 단체에서 단체 행동권에 관한 노동권을 공부하려면 이제 노동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노동법에서 상세히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지금 헌법 시간에는 개념 정도만 비파괴적이어야 되죠. 비파괴적. 지금 노란 리본법을 발의해서 단체 행동을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의 액수를 제한하자 뭐 이런 법안이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 단체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 즉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서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회의를 하여서는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를 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집단회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방위산업체, 주요 방위산업체 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체 행동권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전에는 교원의 경우에는 노조 설립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교원노조법에 따라서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것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 문제 결정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근로에 관한 권리는 노동법을 깊이 공부해야 되니까 헌법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서 우리 헌법 규정을 중심으로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노동법 시간에 더 상세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